부산회생법원이 이제 어려워진 이후로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실 외전 채널의 홍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던 최근에 이제 부산회생법원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 저희 링크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부산회생법원이 최근에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회생법원이 이제 어려워진 이후로 저희가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은 답변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 분의 이제 회생위원님의 의견일 뿐이지 전체 의견은 아닐 수 있긴 한데요. 개인 회생일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을 바로 주지 않을 기조를 어느 정도 좀 잡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개인 회생의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출해야지만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정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대부분 최근에 신청하는 여러 건들이 다 금지 명령이 기각이 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회생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필수 자료 제출 목록 혹은 보정을 제출하면 금지 명령을 내려주겠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 자료 제출 목록 대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만약에 회생을 책으로 배우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개인 회생 관련한 원서에는 회생에 필요한 서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필수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30가지 넘고요. 내가 서명해야 되는 것들, 설명해야 되는 것들, 부가 서류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상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접수하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도 따르고 그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회생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서류 안내를 해서 받을 사무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면서 보정까지 걸쳐서 3-4달에 걸쳐서 내야 될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접수해라 라는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필수 자료 제출 목록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현재 시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년치에 나오는 모든 재산들에 대한 자료 소명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은행의 3년치 통장 거래 내역에서 1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상의 사용처 소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모든 카드의 1년치의 카드 거래 내역 중 50만 원 혹은 3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소명, 최근 1년 이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들의 채무의 사용처 이 3가지를 밝혀야 되는 것까지 있고요. 본인 플러스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요청하는 필수 자료 제출 목록까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명만 들어도 어질어질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언젠간 하셔야 돼요. 단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원래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하고 보정하고 게시갈정 나오는 3개월 이내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막 연체가 터지고 직장 생활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 서류 다 준비해서 접수해서 금지를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금지 명령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지 명령 꼭 받아야 되고 채권 추심을 단 하루도 받기 싫다. 혹은 사업자인데 상계 처리가 되면 안 된다라든지 내가 사고사 통장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금지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을 준비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접수해서 금지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디까지나 회생은 이런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금지 명령은 사실 있으면 좀 기분 좋다 정도지 없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은 접수만 해서 사건 번호만 와도 추심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거에 목적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필수 자료 제출 목록 없이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우선 접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산회생법원이 달라진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영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진행이 어려워지고 심사가 조금 엄격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금지 명령이 늦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서류를 완벽하게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금지를 받고 시작하느냐, 일단 신청해놓고 접수해서 사건 번호가 나온 이후에 보정이나 아니면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을 통해서 금지를 받느냐의 차이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산회생법원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우회전 카페 찾아가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회생을 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회생을 하고 인생에 5점이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거 남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회생을 하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